안녕하세요. 예. 자, 한 주 잘 보내셨어요? 예, 예. 자, 이제, 완연한 봄 같죠? 봄 같고, 바이러스도 한풀 꺾인 것 같으니까, 여태까지 바이러스 핑계대고 또 안 나오신 분들, 그리고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이제 다시 열심히 이제 공부하도록 하고요. 항상 건강 관리가 최고입니다. 건강 조심하시면서 공부하시고. 자, 오늘 이제 6주차 수업이고요. 자, 오늘 우리 정비법 싹 끝내고 그리고 건축법 이제 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요. 자, 오늘 좀 분량이 되니까 부지런히 좀 나가겠습니다. 자, 확인학습 문제 먼저 한번 맞춰보죠. 자, 1번에 그리고 저번 주에는 이제 도시개발법 이 수용 방식부터 봤고요. 자, 1번에 지방공사인 시행자 수용하려면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해야 된다. 자, 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 그리고 총수 2분의 2 이상 동의. 자, 요 수용 요건은 민간 시행자만 갖추는 거죠. 그래서 지방공사는 공공시행자, 이 지방공사는 요건이 필요가 없어요. 또 이번에 토지 상환 채권 발행할 수 있는 규모는 상환할 토지나 건물이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건물 면적 3분의 1이 아니고 2분의 1, 2분의 1까지만 발행할 수가 있죠. 2분의 1 초과해서 안 된다. 그래서 이 토지 상환 채권은 사후 현물 보상, 나중에 땅으로 보상해 주겠다 발행하는 채권이고요. 2분의 1까지만. 그리고 3분의 1까지 공급하는 거는 뭐예요? 3분의 1까지는 원형지는 3분의 1까지. 그럼 3번에 이 원형지 개발자인 지자체는 최장 10년의 범위에서 원형지 매각할 수가 없다. 자, 원형지는 공사하기 전에 조성되지 않은 상태의 토지 싸게 공급해갖고 이 투기의 대상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원형지는 10년까지 못 판다. 매각을 제한하는데요. 뭐가 틀렸어요? 지자체. 자, 이 지자체, 이 국가나 지자체가 투기하고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국가와 지자체는 매각 제한이 없습니다. 또 4번에 토지 소유자의 환지 제외 신청. 저는 환지를 지정해 주지 마세요. 환지 제외 신청. 요거를 다른 말로 환지 부지정. 환지 부지정 신청이 있어도 해당 토지의 임차권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토지를 환지에서 제외할 수 없다. 즉 환지 부지정할 수 없다. 4번은 맞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의 신청 동의가 있으면 환지 부지정 할 수가 있고요. 이때는 누구의 동의까지 필수냐? 임차권자, 이 소멸되는 임차권자의 동의까지 필수. 그래서 임차권자가 동의 안 하면 환지 부지정할 수 없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환지 부지정이라는 것을 제로만 딱 바꿔주니까 또 이게 뭐냐 또 그럴 수가 있는데요. 환지 제외 이꼴 환지 부지정 다 똑같은 말이 되죠. 이거 안 먹는데요? 왜 안 먹지? 조정을 안 했네요. 자, 안 푸시면 푸세요. 이 기회를 틈타갖고 빨리 푸시고. 됐다. 자, 5번 보겠습니다. 자, 다 떠들었어요? 하여튼 기회를 또 틈타갖고 하여튼 떠드는 거는 하여튼 기회만 있으면 떠들어요. 자, 5번에 환지계획에서 정해진 환지는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부터 종전토지로 본다. 자, 환지는 이제 토지 소유자 새로 교환받는 새 토지를 얘기해요. 그래서 자, 토지 소유자는 이제 종전토지 대신 새 토지 환지를 취득한다. 그래서 환지를 종전토지로 본다라고 하는데 자, 이 취득하는 거니까 언제부터요? 다음 날.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부터 종전토지로 봐서 이제 토지 소유자는 종전토지 대신 환지를 취득하게 되죠. 그 다음 6번 시도지사가 도시개발채권 발행하려면 발행 총액 등에 대해서 국토부 장관의 승인이 아니고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 그래서 이 도시개발채권 요거는 누구의 승인받아고 발행하는지 그걸 제일 잘 바꿔줘요. 시도지사가
행안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승인받아갖고 발행하고요. 그다음 7번부터는 이제 정비법입니다. 자, 재개발 사업은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 요거를 우리가 달동네라고 그러죠. 달동네로서 정비 기반 시설 극효라, 노후불량주물 과도 밀집한 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 자, 여기까지 달동네 개발한다고 그래요. 또 단독이나 다세대가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 기반 시설 등의 확충을 통해서 이 주거 환경을 보존하면서 최소한으로만 정비하겠다. 자, 이거는 다 무슨 사업이냐? 주거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재개발 사업이 아니고 주거 환경 개선. 우리 재개발 사업은 주택 재개발, 시장 재개발, 공장 재개발. 그래서 정비 기반 시설이 그냥 열악하고요. 노후불량은 주물이 그냥 밀집한 지역의 주거 환경 개선 또는 상업 공업 지역에서 도시 환경 개선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다음 8번에 정비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비 사업하면서 새로 설치해주는 기반시설,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열이나 가스 등의 공급시설, 광장. 그런데 1번 공동작업장. 자, 요거는 정비 기반시설 인프라가 아니죠. 요거는 공동이용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8회 때는 기출문제죠. 이 다 공짜로 제하는 것들 이거 구분할 수 있는지. 그다음 9번 재건축 사업에서의 토지 등 소유자란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다. 그럼 토지 소유자 또는 건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다 된다. 그거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이죠. 재건축만 토지 등 소유자 개념이 달라요. 재건축에서는 건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건물하고 부속 토지하고 다 소유하고 있어야 되죠. 10번에 특광시장 군수는 정비 기본 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 자, 뒷부분은 좋아요. 10년 단위로 수립해서 5년마다 타당성 검토. 근데 뭐가 틀렸어요? 군수. 군수 들어와서 틀렸죠. 정비 기본 계획의 수립권자가 될 수 없는 게 군수입니다. 군수. 그래서 요것도 맞힌 것 같으면 또 요게 틀렸고, 요거 맞힌 것 같으면 또 요게 틀렸고, 아유 머리 아파요 하여튼. 그 다음에 11번에 시군구청장은 정비계획 위반해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한다. 자, 여기서는 도지사에게, 이게 틀렸죠. 자, 도지사는 절대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안 된다. 그래서 이 도지사한테 정비구역 지정 신청한다.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자, 11개 한번 저번 주 내용들 한번 풀어봤고요. 자, 우리 저번 주에 시험도 다 봤죠? 시험도 다 봤는데 뭐 이런 것들 우습게 맞출 수 있죠. 자, 오늘은 기본서 300페이지 보겠습니다. 기본서 300페이지. 자, 우리 저번 주에는 이제 정비구역의 지정 1단계까지 딱 봤고요. 자, 오늘 이어갖고 정비사업의 시행 이어서 보겠습니다. 300페이지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기본계획, 정비계획, 정비구역을 지정한다. 여기까지 우리 정비사업의 1단계라고 하고요. 자, 1단계 요거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권한자들. 그러면 정비 기본계획은 관할구역의 정비사업 앞으로 10년까지 뭐부터 할지 순서를 정해주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기본계획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자, 여자들이 의무적으로 10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기서의 시장은 대도시의 시장이죠. 그래서 기본계획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장, 이 큰 도시의 시장들이 관할구역의 정비사업 10년까지 뭐부터 할지 순서를 정해준다. 그래서 절대 이 기본계획의 수립권자가 될 수 없는 게 군수, 특광시장 군수 이러면 틀려요. 그 다음에 기본계획에서 1번으로 딱 정해놨어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정비사업의 내용을 정하는 것을 정비계획, 입안해갖고 결정하는 것을 정비구역 지정한다라고 하고요. 그러면 정비계획 입안해갖고 정비구역 누가 지정할지 저 한번 따져봅니다. 이 정비계획은 기초가 입안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특별시와 광역시에서는 구청장 또는 광역시의 군수, 구청장이나 광역시의 군수가 정비계획 입안해갖고 정비구역 지정해주세요 신청만 해요. 그러면 신청을 받아갖고 정비구역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 여자들이 지정을 합니다. 그런데 옆 동네 도, 경기도에서는 정비계획을 시장하고 군수, 자, 여자들이 입안하고요. 정비구역도 그냥 시장, 군수가 직접 지정합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시장, 군수가 다 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했으니까 절대 이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될 수 없는 것이 도지사예요.
그래서 도지사에게 정비구역 지정 신청한다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시장원수는 정비계획 위반해서 정비구역도 직접 지정합니다. 또 국책사업이라는 게 없으니까 국토부 장관도 지정권자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정비계획 위반은 시장, 군수, 구청장. 자, 여자도 우리 합쳐갖고 정비법에서 뭐라 그래요? 시장, 군수, 구청장. 줄여갖고 시장, 군수 등이라고 하죠. 시장, 군수 등. 제가 너무 무리한 걸 물어봤어요. 그래서 시장원수, 구청장을 시장원수 등. 시장원수 등이 위반하고요.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특광시장, 군수가 됩니다. 특광시장, 군수. 그래서 여자들은 이제 정비구역 지정. 그럼 이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여기 정비사업이 3개가 있네요. 3개 사업별로 특징들이 다 있어가지고 시행 방법, 시행자가 다 나눠집니다. 그래서 정비사업별로 시행 방법, 시행자. 자, 요거를 알아야 이하에서 이 정비사업의 절차 이런 것들 우리가 따져볼 수가 있고요. 특히 요 시행 방법 요거는 작년, 재작년, 그작년 3년 연속 기출이요. 계속 물어보고 있죠. 그럼 정비사업의 시행 방법, 자, 주거환경개선 사업 소위 우리가 달동네 개발한다라고 하고요. 달동네가 제일 못 사는 동네 이거 개발하니까 요거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갖고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크게 4가지 방법 다 할 수가 있는데 자, 1번은 이제 주택의 보전 개량 방법이라고 하고요. 요거는 이제 좀 길어요. 그래서 1번 방법. 자, 시행자가 정비구역에 정비기반시설을 새로 설치 확대하고요. 토지 등 소유자는 스스로 주택을 보전하면서 정비 개량한다. 그래서 줄여갖고 주택의 보전 개량 방법이라고 하는데 자, 1번 방법은 이제 하는 게 나눠져. 시행자가 달동네 기반시설, 뭐 도로, 상하수도 기반시설을 새로 설치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알아서 자기 집 고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는 주택의 보전. 보전하면서 정비 개량한다. 보전한다 이 말은 주택에 손 안 대도 관계 없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달동네 도로 같은 거 몇 개 설치해주고 끝나요. 그럼 달동네 신장로 새로 깔아줬다고 달동네를 탈피하게 돼요? 그게 쉽게 얘기하면 뭐냐? 호박의 줄긋기. 달동네에다 도로 몇 개 설치해줬다고 달동네가 싹 바뀌는 거 아니죠? 그래서 가장 소극적으로 한다 그래요. 시행자 기반시설만 좀 깔아주고 토지 등 소유자가 알아서 자기 집을 고친다. 요거를 주택의 보전 개량.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용. 수용해갖고 정비구역의 전부나 일부를 수용해서 주택 건설해갖고 우선 공급하는 수용 방법. 세 번째는 환지로 공급해주는 방법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환지 토지로 교환해준다라고 하고요. 그러면 정비법에서 토지로 교환, 환지라고 할 때는 정비 기반시설만 정비한 토지로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건물은 알아서 지으세요. 그래서 환지로 공급. 그리고 네 번째 이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주택 등을 건설해서 공급, 분양해 주는 방법. 저는 뭐 20평대 분양해 주세요. 30평대 분양해 주세요. 신청하면은 그 분양 신청한 대로 그대로 아파트 줘갖고 분양해 주는 방식. 그거를 관리 처분 방식. 그래서 4가지 다 할 수가 있으니까 키워드 잡아갖고요. 보, 수, 환, 관. 보수, 환관 4가지 다 동원해서 할 수가 있는데 자, 이 중에서 주된 방법은 뭐냐? 수용입니다. 이 달동네 이거 제대로 다시 개발하려면 싹 수용해서 다 원 토지 등 소유자 쫓아버리고 강제적으로 사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반시설부터 제대로 깔고 아파트도 높게 짓고 이래야 이 달동네를 탈피하게 돼요. 그래서 수용 방법이 준데 각각의 방법뿐만 아니라 혼용할 수도 있어요. 뭐 수용 방법, 환지 방법을 혼용해서 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각각 또는 혼용 방법 다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건물을 건설해서 공급해주는 관리처분 방법 또는 분양 방법 또는 환지 방법 다 가능하고요. 그래서 우리 재개발 사업은 주된 방법은 뭐냐? 관리처분. 재개발한다 그러면 새로 아파트 분양받는 거 떠올리죠? 그 분양받는 방식, 그거를 관리처분. 그래서 우리 좀 이따 이제 볼 거예요. 관리처분 방법으로 한다.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이 주택 등을 건설해서 공급해주는 관리처분 방법 한 개밖에 없고요. 그럼 위에 지금 환지 방법이 2개 사업에는 다 있는데 이 재건축 사업은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없습니다. 환지 방법이 없다. 이 종래 시험에 제일 잘 물어본 논점 중에 하나죠. 환지 방법이 없다 그래요. 그럼 왜 재건축 사업은 환지 방법이 없을까? 재건축은 정비 기반시설이 양호. 기반시설은 좋은 아파트 단지에서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기반시설만 정비한 토지로 교환하는 환지 방법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관리처분 방법밖에 없죠. 그럼 일단 시행 방법은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수, 환관, 재개발 사업은 환지, 관리처분, 환관, 재건축 사업은 관 하나만 되니까 보수, 환관, 재개발은 환관, 재건축은 관 이렇게 줄여가면 되죠. 자,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300페이지에 그 시행 방법. 자, 거기다가는 별표. 자, 먼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다음의 방법 또는 혼용 방법, 각각의 방법이나 혼용 방법 다 가능하고요. 자, 1번은 시행자가 정비구역에 정비기반시설 등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여기서 딱 끊으세요.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는 스스로 주택을 보존하면서, 보자 또 오네, 보존하면서 정비 개량하는 방법. 그러면 1번 방법은 좀 시행자하고 토지 등 소유자 하는 게 나눠진다 그죠? 시행자가 기반시설만 새로 깔아주고 토지 등 소유자는 알아서 자기 집 고친다 그죠? 뭐 보일러를 고칠 수도 있고 지붕을 고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주택 보전 개량 방법. 그다음 2번 시행자 정비구역의 전부나 일부를 수용, 숫자 또는 수용해서 주택 건설해갖고 우선 공급 수용. 세 번째는 환지로 공급, 환자. 네 번째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관자 또는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주택과 부대 복리사의 주택 등을 건설해서 공급 분양해주는 관리 처분 방식, 보수 환관. 그다음 재개발 사업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관자 또는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건축물, 건축물을 건설해서 공급 분양하거나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을 한다. 그래서 재개발은 관리 처분 환지인데, 자, 재개발 사업에서는 지금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뭐를 건설해서 공급한대요? 건물. 재개발 사업은 세 가지 있죠. 주택 재개발일 때는 주택을, 시장 재개발일 때는 상가, 공장 재개발일 때는 공장, 주택, 상가, 공장 다 건설해갖고 분양할 수가 있죠. 그래서 건물을 건설해서 공급한다라고 하고요. 그다음 재건축 사업은 동그라미 1번. 그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관자 동그라미, 주택과 부대 복리시설 및 오피스텔, 오피스텔을 건설 공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딱 끊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사업은 한 가지요. 관리 처분 방법. 일단 환지 X, 환지 방법이 없다. 재건축은 환지가 없고요. 그다음에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서 재건축 사업할 때는, 자, 주택뿐만 아니라 뭐까지, 오피스텔까지 건설해서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 오피스텔까지 져갖고 분양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요 관리 처분 방법이 다 있는데, 관리 처분 뭐를 져갖고 분양해 주는지가 또 다 달라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일 때는 그냥 주택이요. 주택을 건설해서 분양. 재개발일 때는 건물을 건설해서 분양. 재건축일 때는 주택하고 오피스텔까지. 그래서 이 재건축만 오피스텔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게 작년, 재작년 계속 기출. 그래서 밑에 또 하나는 2번. 자, 이 재건축에서 오피스텔 건설해서 공급할 때는 국토법에 따른 준주거하고 상업지역, 준주거, 상업지역에서만 건설할 수가 있다. 그리고 오피스텔만 다 짓고 그러면 안 돼요. 오피스텔은 전체 건축물 연면적 100분의 30, 30% 또는 30% 이하로만 한정한다. 그래서 이 관리 처분 대상, 뭐를 지어갖고 분양하는지, 그거까지 다 이제 들어갖고 세심하게 물어보니까 그거까지 구분하고요. 자, 옆에 들어갑니다. 그럼 이런 이제 시행 방법에 따라서 누가 사업할 거냐? 시행자. 이 시행자도 역시 사업의 개념이 있어야죠. 먼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달동네 개발. 그럼 이 달동네 토지 등 소유자, 자기들이 정비 사업하고 그럴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능력 없다. 제일 못 사는 동네 능력이 안 돼요. 근데 우리 법에서 능력이 없어도 뭐가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랬어요. 자기들이 해보겠다. 의지, 불꽃 같은 의지가 있으면 할 수가 있는데, 불꽃 같은 의지도 없습니다. 왜 없어요? 이거 다 수용당했고 그냥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인천에도 옛날에 달동네 많이 있었죠? 있었어요. 아무튼 그런데 그 달동네 개발된다 그러면 철거민들 결사반대하고 막 투쟁하고 이러는 거 우리 많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수용 보상금 몇 푼 받았고 다 쫓겨나가는 것밖에 안 되니까, 이 달동네 토지 등 소유자 능력도 안 되고 의지도 없고, 그래서 절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 만들어서 한다 이런 거 없어요. 조합 이런 건 절대 없고요. 무조건 요거는 공공이 합니다. 공공. 그리고 정비 사업에서 공고하면은 시장운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이 하는데, 요 방법에 따라서 동의 요건 이게 조금 달라요. 자, 1번 방법. 주택의 보전 개량 방법을 한다. 자, 이때는 시장운수 등이나 직접 시행해요. 자, 요거는 기반설만 좀 깔아준다 그랬으니까 시장운수 등이 동의도 필요 없어요. 그냥 기반설만 좀 설치해주고 끝나는 거죠. 그래서 시장운수 등이 직접 시행할 수도 있고요. 근데 토지주택공사 등을 토지주택공사 등 줄여갖고 토주공 이렇게 썼어요. 토지주택공사 등을 지정할 수도 있는데, 자, 이때만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합니다. 그래서 시장원수 등은 동의도 필요 없고 토지주택공사 등만
과반수의 동의받아갖고 한다. 그 다음에 2, 3, 4 수용, 환지, 관리 처분 방법을 할 때, 자 이때도 역시 시장원수 등이 직접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 등을 시행자로 지정해서 시행하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냥 무조건 공공이 한다 그 얘기인데, 자 2, 3, 4번으로 할 때는 요 토지주택공사 등을 단독 시행자로 지정할 수도 있고, 공동시행자, 건설회사하고 공동시행자로 지정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2, 3, 4번도 다 공공이 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동의받아갖고 해야 돼요. 시자원수 등이 하든 토지주택공사 등이 하든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과 세입자 세대수 과반수의 동의를 각각 받아갖고 합니다. 3분의 2 과반수 동의를 각각 받아야 된다. 이유는 우리가 이제 재개발하고 재건축은 조합 조금 이따 볼 건데요. 이 조합이 하는데 조합 설립할 때 다 동의를 받아요. 그런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조합이라는 게 없다 그랬죠. 그래서 공공이 할 때 다 동의를 받아갖고 하도록 하고요. 이 동의 요건을 이제 조합이 없는 대신 더 잘 물어보게 되죠. 자, 교재 한번 볼까요? 301페이지 맨 위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 동그라미 1번 그 스스로 계량 방식 이렇게 써놨는데 그게 1번 방법이에요. 주택의 보전 계량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시자원수 등이 직접 시행, 그렇죠? 시자원수 등이 직접 시행하되 딱 끊고요. 동의도 필요 없어요. 시자원수 등이 하는데, 자 토지주택공사 등 밑줄,을 시행자로 지정하려면 끝에 그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또는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토지주택공사 등만 과반수의 동의. 그다음 동그라미 2번에 수용, 환지, 관리 처분 방법을 한대요. 이때 주거환경 사업은 시자원수 등이 직접 시행하거나 그 시자원수 등 밑줄 역시 시자원수 등이 직접 시행하거나 또는 다음에 정한 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박스의 기억 그 시자원수 등이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시행자로 지정한대요. 그래서 그 A번에 토지주택공사 등 거다 있죠. 그 B번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토지주택공사 등을 단독 시행자로 지정해서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그 얘기인데 그 밑에 니은번 시자원수 등이 동그라미 1번이 아니고 기역이요. 기역에 해당하는 자. 그 기역에 해당하는 자가 그 위에 토지주택공사 등. 토지주택공사 등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공동시행자로 지정할 수도 있다. 공동시행자로 지정. 누구를? A번 끝에 보면은 건설업자, B번은 끝에 등록사업자. 건설업자하고 등록사업자 같은 겁니다. 쉽게 생각하시면은 건설회사예요. 아파트 건설회사. 아파트 건설회사 아는 거 있죠? 뭐 알고 있어요? 아파트 건설회사. 부영건설이죠. 부영건설. 부영건설. 하자로 유명한 부영건설. 그래서 제가 부영 아파트 살아요. 아주 자랑스러워. 그냥 딱 그 장판 걷어보면 방바닥에 막 금가 있고 막 그 가뭄 든 그 논바닥까지 쫙쫙 갈라져 있고 벽마다 금이 다가 있고요. 아주 자랑스러워 죽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부영건설 이런 건설회사를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법조문은 이게 어렵게 써 있는데 그 2, 3, 4번으로 할 때는 시자원수 등이 직접 시행할 수도 있고 토지주택공사 등을 단독 시행자로 지정할 수도 있고 건설회사와 공동시행자로 지정할 수도 있다. 그 얘기고요. 그런데 이걸로 할 때는 이제 동의받아야 돼요. 그 밑에 동그라미 3번. 자, 2번에 따라 시행할 때는 그 밑에 줄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얘들 줄여갖고 뭐라 그래요? 토지 소유자 또는 건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토지 등 소유자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또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세입자 그 밑에 세대수 과반수 또는 과반수의 동의를 각각 받아야 된다. 딱 끊습니다. 그래서 시자원수 등이 하든 토지주택공사 등이 하든 다 동의부터 받아라. 3분의 2 과반수 동의받아갖고 공공유합니다. 자,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그 다음 재개발 사업. 재개발 사업은 건물로 분양을 받든 땅으로 받든 다시 다 받는 거니까 자기들이 하는 거예요. 스스로. 근데 이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하기 위해서 원칙은 조합부터 만듭니다. 이 재개발 조합을 설립해서 조합이 시행하는데 이 토지 등 소유자가 20명 미만 몇 명 안 돼요. 이때는 굳이 조합 안 만들고 그냥 토지 등 소유자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재개발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고요. 재건축 사업도 아파트로 새로 분양받는 거니까 토지 등 소유자 자기들이에요. 근데 역시 토지 등 소유자가 재건축 조합 만들어 갖고 조합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게 되죠. 그래서 이 재개발하고 재건축 사업은 한마디로 누가 하는 거냐? 원칙 조합이 합니다. 조합이 하는데 이 조합 안 만들고 토지 등 소유자 할 수 있는 사업이 딱 한 개가 있죠. 재개발. 그래서 이 정비 사업 3개 중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할 수 있는 사업은 유일하게 재개발밖에 없죠. 그래서 아래 1번에 재개발 사업 보시면 박스에 1번
그 조합 동그라미 조합이 시행하거나 딱 끊고요. 그게 단독 시행이라고 그래요. 조합 단독 시행. 또는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 밑줄. 과반수의 동의받아갖고 시장운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얘들 공공 또는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 얘들 묶어갖고 건설회사 또는 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그러니까 뭐 신탁회사, 한국감정원 등하고 공동으로 시행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2번 토지 등 소유자 20명 미만 있죠? 거기다 별표. 그 20명 미만이라는 것은 20명이 포함이 안 된다. 그죠? 19명까지 20명 미만일 때는 토지 등 소유자 또 하나는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거나 딱 끊고 단독 시행 또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받아갖고 뭐 시장운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건설회사 등하고 공동 시행할 수 있다. 그래서 박스에 그 길게 써놨는데 그럼 재개발 사업은 누가 한다고요?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 단독으로 할 수도 있고 공동으로 할 수도 있다. 여기서 물어볼 만한 논점은 토지 등 소유자 몇 명 미만 20명 미만일 때는 재개발도 토지 등 소유자가 그냥 직접 할 수가 있죠. 그다음 바로 이번에 재건축 사업은 조합 동그라미 조합이 시행하거나 딱 끊고요. 단독 시행 또는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 밑줄 과반수 동의받아갖고 시장운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 밑줄 건설회사하고 공동 시행할 수 있다. 그래서 재건축도 조합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할 수 있는데 그럼 재건축 조합은 건설회사하고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건설회사하고 다 같이 할 수 있어요. 이게 몇 년 전까지는 재건축 조합은 건설회사하고 공동으로 시행할 수 없다. 딱 막아놨어. 못하게. 그런데 풀어줘갖고 이제 건설회사하고 다 같이 할 수 있으니까 요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하면은 다 건설회사하고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누구하고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는지 그거 물어볼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그 정도 정리하고요. 그럼 공동으로 하려면 조합은 얼마의 동의? 과반수의 동의받아갖고 이 재건축은 무조건 조합이 합니다. 그러면 저희 시행 방법 시행자료 살펴봤는데 저희 재개발하고 재건축 사업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 한다 그랬죠.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 사업 요거 공공이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까 없을까? 공공 시장운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이 시행하는 경우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없으면 뭐 하려고 물어보겠어요. 그래서 저희 재개발하고 재건축도 다 공공이 시행할 수가 있어요. 원칙은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 하는데 공공이 할 수가 있죠. 자, 한 페이지 넘겨볼까요? 304페이지 맨 위에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공공시행자. 그래서 바로 1번 시장운수 등은 밑줄 재개발 재건축이 다음에 해당할 때는 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 등 밑줄 토지주택공사 등을 시행자로 정해서 사업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즉 재개발 재건축도 다음에 사유가 있을 때는 시장운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이 직접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박스에 1번부터 8번까지 8개니까 이게 그대로 26회 때 단독 기출. 8개 중에서 5개 딱 찍어갖고 물어봤죠. 그 중에서 정답으로 나온 것도 제일 어려운 거 그 7번하고 8번. 그 7번 막 분수 막 나오고 그래요. 국공유지가 전체 2분의 1 이상이고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가 동의한 때 야, 분수 또 그냥 막 나오는데 자, 이거 이외에도 우리 정비법에서 외워야 될 중요한 분수들 널려 있어요. 이런 1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이런 게 중요한 거 아니죠. 그래서 외우고 싶으면 외우시고 그래서 우리 외우지 않아도 정리할 수 있는 거 2개만 딱 볼게요. 다시 쭉 이리와 보세요. 박스에 그 1번 천재지변 밑줄 천재지변 등 두 번째 줄 중간에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 점이죠. 긴급하게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 그럼 천재지변 등으로 긴급할 때는 공공이 할 수 있다. 이게 몇 년 전에 포항 지진 나왔고 아파트 다 무너졌죠. 신속하게 재건축하고 그래야 되는데 조합 만들고 그럴 겨를이 있어요 없어요? 조합 만드는데 막 10년씩 걸리고 그래요. 그래서 천재지변 등으로 긴급히 재건축 등이 필요하면 재개발 재건축도 다 누가 할 수 있다. 공공이 할 수가 있죠. 그 다음 쭉 내려와서 5번 하나만 더 볼게요. 그 순환정비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 순환방식 순환정비 방식으로 할 때 그럼 순환방식 뭐 예를 들어 갖고 관할구역에 재개발한다 그래요. 요 동네 재개발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재개발 철거해갖고 공사하는 기간 동안 전세 살다 오세요. 시행자가 전세금을 싸게 융자를 해줘요. 그러면 예를 들어 갖고 요 동네 재개발 세대수가 1000세대요. 1000세대한테 전세금 싸게 빌려줄 테니까 잠깐 전세 살다 오세요. 1000세대가 전세 수요로 쏟아져 나왔다. 바로 전세 대란 터집니다. 감당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 요 관할구역에 보니까 요 동네뿐만 아니라 2동, 3동, 4동 재개발할 동네들이 널렸어요. 그러면
전격적으로 아파트 한 1000세대 이상 아파트부터 싹 짓습니다. 자, 이거를 순환용 주택이라고 그래요. 순환용 주택을 전격적으로 지어놓고요. 자, 일단 이제 재개발 공사하기 전에 철거되는 소유자들 순환용 주택에 잠깐 살고 계세요. 해놓고 1동부터 공사 다 끝나면 요자들 이제 분양을 해주게 돼요. 그 다음에 2동 이제 재개발 공사 들어간다. 철거되는 소유자들 잠깐만 순환용 주택에 살도록 해주고 또 2동 공사 끝나면 분양. 3동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들을 순환용 주택에 살도록 해주고 동네를 하나씩 정비해 나간다. 이거를 말 그대로 순환 정비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럼 순환 정비 방식 요걸로 하려면은 뭐부터 지어야 돼요? 순환용 주택 한 1000세대 이상 아파트부터 먼저 지어 놓고 해야 되는데 이거 조합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순환 방식으로 할 때는 무조건 누가 하는 거냐? 공공이 합니다. 그래서 공공이 시행하는 사유가 되죠. 그래서 두 개. 1번 천재지변동으로 긴급하다. 또 5번 순환 방식으로 한다. 이런 것들은 의미만 이해하면 애우고 그럴 필요 없죠. 이런 경우에는 재개발, 재건축도 다 누가 한다고요? 공공이 시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시행 방법, 시행자 의뢰 봤는데 이제 간단하게 정리하면 돼요.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무조건 누가요? 공공이 무슨 방법? 보, 수, 환, 관. 주된 방법은 수용으로. 여기서 끝이요. 공공이 보수환관 네 가지로 알아서 잘한다. 우리가 뭐 왈가왈부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재개발하고 재건축은 원칙, 토지 등 소유자 뭘 만들어서? 조합이 관리 처분 방식으로 시행한다.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공공이 보수환관, 재개발 재건축은 조합이 관리 처분 방식으로 시행.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정리해 보고요. 그러면 정비 사업의 시행자, 그럼 이제 결론 몇 명 나오는 거예요? 정비 사업의 시행자 몇 명 있다? 자, 아침부터 이제 아무 정신이 없는 거죠. 자, 정비 사업의 시행자는 법에서 딱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딱 3명 나옵니다. 3명. 그래서 먼저 시자원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이 시행자가 될 수가 있죠. 그리고 공공이 무조건 하는 사업이 무슨 사업이라고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 이건 무조건 공공. 재개발하고 재건축은 원칙 토지 등 소유자 조합 만들어서 하는데 이 조합 안 만들고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사업 재개발. 20명 미만일 때는 토지 등 소유자 직접 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죠. 그래서 시행자는 이렇게 이제 3명이 되는 거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307페이지로 와보세요. 307페이지 맨 밑에. 자, 시공자의 선정에서 그 가로 2번 조합이 시행자인 경우 시공자 선정. 그거 찾았어요? 자, 시공자의 선정 해갖고 요 시공자라는 게 또 나요. 시공자. 그럼 시행자는 이렇게 3명. 자기의 이름과 책임으로 정비사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시행하는 자. 그게 말 그대로 시행자. 그리고 시행자하고 공사계약을 체결해서 정비사업에 공사를 하는 건설회사. 그거를 시공자. 공사하면 시행한다. 그래서 이 시공자는 이제 건설회사 얘기예요. 건설회사. 그래서 시행자는 일정 시기에 의무적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하고요. 이 시공자의 선정이 늦어져 갖고 정비 사업이 또 지연되는 경우가 또 비일비재요. 그래서 시행자는 일정 시기에 의무적으로 건설회사를 시공자로 선정합니다. 그리고 원칙적인 시행자 이제 조합이다 그랬으니까 그 하루에 가로 2번에 조합 거기다 불표. 조합이 시행자일 때 시공자 언제 선정하는지. 자, 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 후 밑줄.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자 총회에서 경쟁 입찰 동그라미 경쟁 입찰에다가 원칙 씁니다. 원칙 경쟁 입찰. 그런데 이 경쟁 입찰이 2번 이상 유찰됐다 이 말이 뭐야? 유찰됐다는 게 나가리 이런 말 쓰면 안 되는데 아무튼 나가리 됐다. 그게 제일 편한 말인 것 같아요. 아무튼 2번 이상 유찰되면 이때는 한 명 지정해갖고 그냥 수의계약 1대1 계약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의계약은 예외. 이거 이하에서 다 똑같아. 하여튼 우리 공법에서 경쟁 입찰로 하려고 그랬는데 2번 이상 유찰되면 그냥 1대1 계약으로 수의계약으로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수의계약은 예외니까 하면 되고. 자, 원칙 경쟁 입찰 밑줄 방법으로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 밑줄 얘들 건설회사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된다. 의무입니다. 딱 끊으시고. 근데 다만 자, 대통령 영이 정하는 규모 그게 이제 가로에 조합원 100명 이하 밑줄 그걸 소규모 정비사업이라고 그래요. 소규모 사업 100명 이하인 사업은 총회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이 정관은 조합의 자치 규정이라고 그러죠. 조합이 스스로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해라. 알아서 선정해라.
그래서 자, 조합은 일단 시공자 언제 선정한대요?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어디서? 총회에서. 어떻게? 원칙은 경쟁 입찰. 다만 100명 이하 소규모 사업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넘어갑니다. 가로 3번 그거 하나만 더 보죠. 자,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 시행할 때 20명 미만이라서 토지 등 소유자 직접 재개발합니다. 자, 이때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 후 밑줄 사업 시행 계획 인가 후에 규약 동그라미 규약은 토지 등 소유자가 정하는 자치 규정을 규약이라고 그래요. 토지 등 소유자 재개발 이렇게 하겠다 스스로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규약에 따라서 그 건설회사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된다. 자, 그게 26회 때 정답 지문이죠. 그래서 시공자 선정 그대로 한 문제인데, 자, 그럼 그 밑에 보면은 이제 시자원소 등 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은 또 시공자 언제 선정하는지 나오는데, 공공까지는 우리가 마음 주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뭐 지들이 알아서 잘할 거니까 요 두 명만, 요 두 개만 딱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자, 원칙 조합은 언제 선정하는 거냐? 조합 설립 인가 후. 토지 등 소유자는 조합 안 만든다 그랬죠? 그러니까 토지 등 소유자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 후에 각각 시공자를 선정하는데, 조합은 원칙 경쟁 입찰, 토지 등 소유자는 규약에 따라서 각각 시공자를 선정합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 310페이지 가보세요. 시공자도 선정하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조합이 나오죠. 조합을 설립해서 조합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관리 처분 방식으로 시행하는 절차 이후부터 이제 규정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보내주는 거예요. 빠이빠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누가 한다고요? 공공이. 무슨 방법? 보, 수, 환, 관. 그래서 알아서 잘할 거니까 빠이빠이 보내주고요. 왜 보내주기 싫어요? 그래서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공공이 알아서 잘할 거다. 재개발하고 재건축 사업은 원칙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 만들어서 관리 처분 방식으로 시행하죠. 이 관리 처분 절차인데, 일단 이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는데요. 이 조합 설립하려면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자, 요거부터 의무적으로 구성합니다. 그래서 이 토지 등 소유자 몇천 명씩 나오니까 바로 조합 설립하기는 좀 어렵고요. 조합의 전신, 이 추진위원회부터 구성하도록 하죠. 추진위원회는 정비구역 지정 후에 적어도 5명 이상 위원 등에 대해서 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받아갖고 구성하고요. 이 추진위원회 구성했으면 시자원소 등에게 승인부터 받습니다. 그래서 이 추진위원회 구성에서 물어볼 논점은 요거죠. 일단 몇 명 이상이냐? 5인. 추진위원회 5글자니까 딱 5인. 그럼 혹시나 해서 여쭤볼까요? 우리 도시개발조합은 토지 소유자 몇 명 이상? 토지 소유자 7명 이상. 황야의 7인. 좀 이렇게 잘해요. 그래서 황야의 7인. 그런데 정비사업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는 7명 그러면 안 돼요. 요거는 5인 이상이에요. 5인. 추진위원회. 그리고 과반수에 동의받아라. 이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과반수는 반을 초과하는 수니까 100명이다 그러면 과반수는 몇 명이요? 51명이 되는 거죠. 2분의 1하고 과반수하고 달라요. 그래서 과반수의 동의이기 때문에 절대 이 추진위원회는 2개 이상 난립할 수가 없죠. 딱 1개만 구성할 수 있다 그 얘기고요. 그래서 시자원소 등에게 승인 받습니다. 승인 받아갖고 추진위원회부터 구성. 그러면 추진위원회가 이제 조합 설립을 위한 준비를 싹 해요. 동의서도 받고. 그래서 조합 설립하려면 일단 정비법에 맞게 설립하는지 조합 설립 인가부터 저 시장 군수 등에게 가서 받고요. 졸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자원소 등은 정비법에 적합하면 이제 설립 인가 내줍니다. 그러면 대표자는 30일 내 조합 설립 등기까지 다 의무적으로 해줘야 되고요. 이 등기를 하면 조합이 법적으로 성립합니다. 그래서 역시 정비사업조합도 인가 받으면 성립한다. 땡. 등기.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조합의 명칭, 목적, 대표자 등등등 이런 사항을 등기한다. 등기한다는 것은 우리한테 다 공시한다 그죠? 공개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성립하니까 얘도 이름만 조합이라고 부르는 거고 법적 성격은 법인입니다. 이제 조합원과는 별도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돼서 조합의 이름으로 사업을 해나가게 되는 법인이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공법상의 사단법인의 성격을 갖습니다.
저 인가 받고 30일 내 등기하면 성립하는 법인. 자, 요거는 우리 도시개발법에서 배웠던 도시개발조합이나 정비법에서 배우는 정비사업조합이나 마찬가지요. 인가 받고 30일 내 등기해야 성립하는 법인. 근데 정비사업조합은 뭐가 하나 더 추가되는 거냐? 추진위원회. 요게 하나 더 붙는 거죠. 자, 맨 위에 볼까요? 가로 1번 추진위원회 구성. 자, 조합 설립하려면 정비구역 지정고시요. 몇 점? 정비구역 지정 후에 다음 사항에 대해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또는 과반수의 동의받아갖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끝에 그 시장군수 등에게 승인 또는 승인받는다. 그래서 박스에 1번 추진위원장 포함해서 5명 또는 5명 이상의 위원 등에 대해서 동의받아라 그랬으니까 5인 과반수 승인. 그 세 개가 이제 키워드가 되죠. 그 다음 쭉 내려보세요. 맨 밑에 추진위원회 업무. 그러니까 추진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다. 박스에 1번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 의 선정. 그럼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는 정비사업의 전문가를 얘기합니다. 이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사업에 전문성이 없어요. 뭐 권리분석 같은 거 할 줄 모르니까 이 전문가 관리업자 선정해서 맡겨갖고 효율적으로 사업할 수도 있고요. 또 이번에 설계자 설계자의 선정 변경. 그것도 추진위원회가 할 수 있는데 자, 어디다 하나 쓰신다면 시공자 X. 시공자의 선정. 이거는 추진위원회가 한다. 그러면 틀려요. 시공자 이 건설회사는 좀 전에 조합이 언제?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선정한다 그랬으니까 절대 이 시공자의 선정 요거는 추진위원회 업무가 아니죠. 또 3번에 계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 이 공사계획서도 작성하고요. 4번에 그 조합 설립 인가받기 위한 준비 업무 이게 가장 주된 업무입니다. 그럼 조합 설립 인가받기에서 제일 먼저 뭐부터 하는 거냐?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토지 등 소유자 동의서부터 받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큰 거고요. 그리고 이 조합 설립하기 위해서 최초로는 총회, 그거를 창립총회라고 그래요. 창립총회. 그 창립총회 열기 위해서 준비 같은 거. 창립총회 열어갖고 조합장도 뽑고 이런 조합 설립의 준비를 싹 하는 것이 추진위원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옆 페이지로 와보세요. 맨 위에 가로 2번. 자, 추진위원회가 이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 선정할 때도 추진위원회 승인 후에 경쟁입찰 또는 경쟁입찰 2번 이상 유찰되면 이제 수의계약이니까 맨 똑같으니까 원칙 경쟁입찰 방법으로 선정합니다. 그러면 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하든 추진위원회가 관리업자를 선정하든 다 원칙은 경쟁입찰 방법입니다. 자,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조합의 설립 그 1번 조합 설립 인가. 자, 거기다가는 별표 칩니다. 자, 이 조합 파트는 우리 정비법에서 제일 중요한 파트. 한 문제 이상인데 작년 30회 시험에서는 조합에서만 3문제 나왔어요. 3문제. 정비법 6개 중에서 반을 조합에 그냥 몰빵해갖고 다 물어봤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파트는 요 파트예요. 설립 인가. 요거는 그냥 매년 우리 시험에서 물어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1번에 조합 설립 의무입니다. 시자원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그 옆에 지정개발자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럼 시자원수 등이나 토지주택공사 등이 아닌 자가 그 아닌 자가 한마디로 누구냐? 토지 등 소유자. 이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사업 시행하려면 그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 설립해야 된다. 의무입니다. 그래서 딱 끊으세요. 그래서 원칙 토지 등 소유자는 그냥 정비사업 못해요. 조합을 만들어갖고 조합이 해라 그 얘기인데 다만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또는 재개발 사업할 때는 그러하지 않다. 그럼 재개발 사업에서는 조합 설립 의무에 예외가 인정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좀 전에 20명 미만일 때는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을 직접 할 수도 있다. 그것도 아주 맨날 나오는 질문이요. 그럼 재건축은 무조건 조합 설립해야 돼요. 재개발에서만 조합 설립 의무에 예외가 있죠. 그 다음 밑으로 합니다. 가로 2번 동의요건. 자, 또 하나 1번에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이 조합 설립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 2분의 이상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각각 받아갖고 시장운수 등의 인가 거답이죠. 시장운수 등의 조합 설립 인가 받습니다. 그럼 일단 조합 설립 인가는 시장운수 등한테 가서 받는데 자, 여기서 물어보는 논점은 동의요건이죠. 그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하기 전에 동의부터 받아라. 이 동의요건. 이게 그냥 매년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지금 우리가 봤던 재개발. 자, 재개발일 때는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의 소유자의 동의를 각각 받아와라. 그래서 숫자만, 그 교재 숫자만 한번 동그라미 쳐볼까요?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토지 면적
2분의 1. 그래서 4, 3, 2, 1. 1, 2, 3, 4는 거꾸로 4, 3, 1 써놨으니까 요 숫자 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면 다 외울 수 있죠. 자, 이것만 외워줘도 29회 때 문제 그냥 한 문제 맞히는 거예요. 4, 3, 2, 1. 안타깝게 이걸 못 외워갖고 틀려요. 그래서 4, 3, 2, 1. 동의 각각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얘는 그나마 간단한데 거기 들어갑니다. 또 하나 2번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하려면 주택단지의 공동주택 각동 있죠? 각 동별 밑에 줄 구분 소유자 과반수 또 하나 구분 소유자는 아파트 소유자 얘기하죠. 각 세대 소유자들 구분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와 그 주택단지 전체 비중 구분 소유자 4분의 3 또 하나 토지 면적도 4분의 3 또 하나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를 각각 받았고 역시 시자원수 등의 인가 밑줄 시자원수 등에게 인가받아야 된다. 그럼 재건축입니다. 그런데 이 재건축은 다시 두 가지로 또 나눠져요. 우리가 읽어본 것은 주택단지 안에서 조합 설립할 때 그럼 주택단지 아파트 단지에서는 동별로 구분 소유자 과반수 동의와 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 4분의 3 토지 면적도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각각 받아라. 그래서 전체는 4분의 3. 그래서 동별 과반수 전체 4분의 3 이상의 동의입니다. 자, 의미만 보면 이제 아파트 단지요. 1동, 2동, 3동, 4동. 자, 4동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평형대도 다 똑같아요. 자, 이 아파트 단지에 재건축합시다. 동의받는데 자, 2동하고 3동하고 4동의 아파트 소유자들 다 동의했어요. 그러면 전체 얼마 나왔냐? 4분의 3. 근데 1동의 구분 소유자 3분의 1만 재건축에 찬성. 그러면 조합 설립 인가 신청 못 합니다. 이 한마디로 동별 요건 미달. 그래서 전체 4분의 3인데 동별로도 얼마는 충족? 과반수. 동별 과반수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전체 4분의 3 이상의 동의받아라. 그 아까 이 재개발도 전체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이죠. 여기서는 토지 면적 2분의 이상 토지 소유자 지주의 2분의 이상 동의도 받아라. 이 요건이 추가. 재건축도 전체 4분의 3인데 동별로도 얼마는 받아라. 과반수. 동별 과반수. 전체 4분의 3. 그런데 또 이 재건축을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에서요. 주택단지 밖에서 재건축. 왜 주택단지도 아닌데 재건축을 하고 그래요? 자, 아무튼 주택단지 밖에서 재건축할 때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 4분의 3,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소유자 동의를 따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주택단지 밖에서 재건축일 때는 분 숫자만 읽어보면 4332가 돼요. 4332. 좀 전에 재개발일 때는 4321. 주택단지 밖의 재건축은 4332. 그래서 요거 29회 때 기출, 요거는 26회 때 또 기출. 아주 그냥 요 두 개를 번갈아가면서 이 주택단지는 이건 물어보려면 좀 길어져요. 길어지니까 잘 안 물어봐. 그래서 요거를 또 잘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옆 페이지 니은번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됐다. 이때는 그 아닌 지역의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 4분의 3. 자, 숫자만 동그라미 치면 4, 3. 토지 면적 2분의 1이 아니고 3분의 1, 3, 2 이상의 동의를 따로 받아야 된다. 그래서 자, 재개발은 4321, 주택단지 밖의 재건축은 4332. 구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설립인가 신청하기 전에 동의받아라. 이 동의요건. 이거 물어봤다. 이거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그냥 맞히라고 주는 거예요. 뭐 꼬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건 단순하게 그냥 애우면 맞히는 거니까 이런 거 틀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주 3월 달부터 모의고사에 매회 물어볼 거예요. 매회. 이거 설립인가 신청하기 전에 동의요건. 한 번은 재개발 물어볼 거고 한 번은 또 주택단지 밖에 재건축 물어볼 거. 아주 번갈아가면서 물어보는데 너는 물어봐라. 나는 그냥 계속 틀려주겠다. 오기를 부리고 그럴 필요 없어요. 어차피 나중에 와서 다 외워야 되니까 처음부터 딱 외워주면은 그 모의고사도 점수도 잘 나오고 얼마나 좋은 거예요. 모의고사 괜히 망쳐놓고 막 인상 긋고 맨날 막 쌍욕을 하고 그럴 필요 없이 이런 것만 딱딱 맞춰줘도 얼마든지 소기의 점수 다 나와요. 그래서 4321, 4332 뭐 단순한 거니까 그대로 외우시면 돼요. 넘어갑니다. 315페이지 맨 위에 그럼 이 동의받아라 그랬는데 이 동의받는 기준입니다.
자, 심화가 아니고 핵심이요. 그 두 번이나 단독 기출. 그래서 박스에 보시면 그 1번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사업일 때는 다음의 기준에 의해서 동의받아 하라. 재건축도 맨 똑같아요. 그래서 박스에 동그라미 1번부터 볼까요? 한 필지의 토지나 하나의 건물을 여럿이서 공유할 때, 그렇죠? 여러 명이서 공유하고 있다. 항상 공유하고 있을 때는 대표 한 명만 나옵니다. 대표 1인 동그라미. 1인만 토지 등 소유자로 산정해서 동의받아 하라. 딱 끊고요.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으로 합니다. 쭉 내려서 토지의 지상권이 설정. 그렇죠? 지상권이 설정돼 있다. 이때도 토지 소유자, 지상권자 각각 아니고 대표 1인 동그라미. 1인만 토지 등 소유자로 산정해서 동의받아 하라. 또 3번 1인이 다수 필지의 토지나 다수의 건물을 소유. 짬이죠. 그 혼자서 여러 토지나 여러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야, 이거 어떤 경우요? 어떻게 알았어요? 재수생이 이렇게 많나? 아무튼 그래서 완전 부러운 경우다. 부러운 경우라도 자, 관계없이 한 명으로 산정합니다. 1인 또는 1인으로 산정할 것. 그래서 거기까지 그럼 1, 2, 3 자, 여러 명이서 공유를 하고 있든 또는 토지의 지상권이 설정돼 있든 또는 혼자서 여러 토지나 건물 갖고 있든 관계없이 한 명으로 산정해서 동의받는다. 한 명으로 산정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좀 쉬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이거 그냥 그대로 두세요. 주지 마시고.